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나스닥터 TV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에 마감된 미국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1월 4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은 빅 이벤트가 넘쳐났던 주간인데요. 일단 11월 3일 일요일부터 썸머 타입이 해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5일 날 대선 투표가 있었죠. 대선 투표만 있는 게 아니라 상하원 같이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7일 날, 원래는 이제 11월 6일 수요일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11월 5일 화요일이 이제 대선 투표일이기 때문에 이제 하루가 이제 수년돼 갖고 11월 6일, 7일 이렇게 FOMC가 열렸고요. 그래서 FOMC 결과도 일단 0.25%포인트 베이비 컷을 단행을 했고요. 이번 대선 투표일에는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고 상원, 하원, 상하, 양원을 전부 휩쓰는 아주 그야말로 그냥 압승을 해버렸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천명한 게 이제 감세, 규제 완화 이런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시장이 이제 거기에 이제 발맞춰서 11월 5일부터 6, 7, 8, 9 그러니까 11월 4일 월요일은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5, 6, 7, 8 나흘 연속 상승을 하면서 주간으로 상승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죠. 근 5%에 가까운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주간 상승률로 보면 아주 역대급입니다. 특히 이제 다우하고 S&P는 금년도 주간 최고 상승률을 이제 기록할 정도로 아주 역대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인 정책 변화를 이제 기대하면서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반응을 한 셈인데요.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는 괜찮다고 이제 봐지는데, 그럼 이게 또 질적으로도 괜찮으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날 마감 기준으로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 나스닥 100 요 4대 지수가 전부 사상 최고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제 기술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고요. 그런 아주 특이한. 그리고 어쨌든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다우가 제일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S&P, 나스닥이 제일 부진했고요.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 100은 더 부진했고, 거기다가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성장주 쪽으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하려는 그런 게 좀 감지가 됐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크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금융주가 이날은 또 반등에 또 성공을 했고요. 이날만 보면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는 그 테슬라 하나만 유일하게 상승을 했고 나머지 전부 하락하는. 그래서 테슬라가 8.19% 상승하면서 이제 시총 1조 달러를 이제 회복을 했고요. 이것도 몇 년 만입니다. 이게 1조 달러. 그리고 이제 이날은 이제 그동안 좀 부진했던 식음료 이런 쪽도 강세였고, 이날 보면은 반도체도 하락을 했지만은 인터넷,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런 이제 대표 기술주들이 전부 하락을 했고, 금융, 그 다음에 식음료 소비 이런 쪽은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으로 봐도 역시 자동차가 압도적이었고요. 자동차, 금융, 소프트웨어 전업종이 다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이제 유틸리티 중에서는 이제 요거는 재생에너지 관련주 이런 게 이제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이제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쪽이 이제 하락을 이제 주도했다고 봐야 되고, 뭐 하다못해 전통 제조업 뭐 전부 다 강세를 마감을 했는데, 이제 유통은 조금 부진한 게, 요거는 어쨌든 이제 뭐 대대적인 이제 관세 인상을 하겠다. 그거에 따른 이제 일단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고요.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종합 추세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하락 추세 신호가 이제 10월 31일자로 나왔는데요. 요번에는 아주 드물게 상당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물론 이제 개별 추세는 뭐 상당히 며칠 전부터 이미 상승 추세로 바뀌었고요. 추세를 볼 때는 일단 개별 추세가 좀 더 앞섭니다. 요게 개별 추세가 이제 뭐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요 개별 추세가 좀 앞서기 때문에, 종합 추세는 시장에 뭐 큰 추세를 이제 보기에 이제 만든 신호고요. 보통은 요 개별 추세 위주로 뭐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별 추세는 뭐 판단하기도 쉽고요. 이거는 이제 나스닥 아니 다우 경우도 이날 뭐 0.5%나 올랐지만은, 그러니까 이날 뭐 외형상으로 이제 오른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다우 지수의 경우는 이제 0.5% 올라갔지만 이제 시총식으로 계산하면 0.1% 마이너스였고요. 나스닥 100도 뭐 소폭 마이너스였고, 등락 종목 수가 이제 다우는 21대 9로 상승이 앞섰는데, 나스닥 100 경우는 43대 57로 하락이 좀 더 우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 최고가 수도 다우는 전날 3개에서 이날은 4개. 근데 나스닥 100은 13개에서 8개로 줄었고, 전체는 뭐 19개씩 동일했습니다. 기타 종목에서 이제 사상 최고가가 이제 많이 늘었다는 얘기죠. 전날은 기타 종목에서 이제 3개였는데 이날은 뭐 6개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날은 어쨌든 뭐 가장 돋보인 게 하여튼 테슬라가 이제 시총 8위로 이제 올라섰는데요. 그렇죠. 이제 시총 8위가 된 거죠. 1조 달러 돌파하면서 버크셔 해더웨이를 이날 앞질러 버렸고요. 이제 뭐 TSM하고도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잘하면 뭐 7위까지도 복귀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왔고, 12위에는 이제 월마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월마트가 들어왔고, 거래량 상위, 상승 상위에는 뭐 이게 아이온큐,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글로벌, 뭐 이게 하여튼 대선 이후에 아주 급등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간으로 봐도 아이온큐가 66%가 올랐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48%가 올랐고, 테슬라가 29%. 글로벌 파운더리가 하여튼 이게 금년에 상당히 부진했던 주식인데, 최근 이제 대선 이후에 좀 힘을 내고 있고요. 아이온큐가 이제 전달에도 사실 월간 등락 1위였는데 이날도 월간 등락 1위로 다시 올라섰고,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2위.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죠. 코인베이스 글로벌. 요새 뭐 저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연간 등락은 이제 엔비디아, 컨스텔레이션 뭐 그런 순으로. 이거는 이제 전력주죠. 전력주. 아이온큐가 이제 100% 연간 등락률이 이제 100% 상승으로 3위. 누적으로는 뭐 엔비디아가 17,900%. 이게 이제 2015년 말 대비입니다. 이거는 2위가 이제 AMD 5,055%. 그렇게 이제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날은 어쨌든 이제 그 성장주보다는 배당주,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더 좋았던. 그러니까 테라픽 10은 뭐 1.33%가 올랐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0.18% 오히려 마이너스. 엄청난 이제 대비가 됐고요. 이날 보면은 미국 시장이 최근에 뭐 그렇게 강세를 보이는데도 이날 뭐 유럽 시장은 전부 다 급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영국이 마이너스 0.84, 프랑스가 마이너스 1.17, 독일이 마이너스 0.76, 유로 넥스트가 마이너스 0.6, 뭐 MSCI 유럽이 마이너스 1.23.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대선 이후에 이제 주요국 이제 등락을 비교해서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는 평균 5.4%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11월 4일 종가 대비 11월 8일 그 등락을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지난 이제 월요일 종가 대비. 뭐 러셀 2000이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다 나름 괜찮았는데 캐나다, 멕시코는 뭐 2% 정도.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은 뭐 마이너스 2%.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한국 코스피는 마이너스 1%. 일본, 대만은 그나마 플러스로는 이제 마감이 됐고요. 중국, 홍콩도 약간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것도. 중국은 뭐 요즘에 이제 대대적인 그 부양책 관련 그렇게 이제 영향을 준 거고요. 반면에 이제 유럽 시장 보면 영국은 1.37%가 떨어졌고 독일은 0.35% 개우 올랐고 프랑스도 마이너스 0.45%. 뭐 이날 이제 하락이 이제 주요했다고 봐야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뭐 1.37% 하락이니까 상당히 이제 크게 하락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시장만 잘 나가고 나머지 시장은 전부 다 죽는다.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불균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편중돼서 움직이는 건 결코 이제 좋은 장세라고 볼 수가 없고요. 미국 내에서도 이제 지수 간 차별화, 이것도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다우, S&P 뭐 이런 거는 좋았는데 오히려 이날도 뭐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는 뭐 오히려 뭐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 그런 게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추세 관련해서는 요 종합 추세는 약간 좀 중장기 대응 쪽이고 요 개별 지수 추세 요건 이제 단기 대응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판단하실 때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단기 시장 전망은 요 개별 지수 추세로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지난번 이제 예를 들면은 11월 7일 날 목요일 날 이제 FOMC가 열렸는데 11월 6일 화요일 날 나스닥은 이미 상승 추세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수는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추세를 갖고 이제 시장을 예상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날도 보면은 이제 장중에 개장 초반에 보면 상당히 좀 약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약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플러스로 이제 끝났죠. 이게 뭐 나스닥 지수도 뭐 마이너스 0.2%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하게 출발이 됐는데 결국 이제 플러스로 끝나는 게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단기, 중장기 대응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상승 추세는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은 상승 추세에 맞는 대응. 그러니까 혹시 이제 장중에 조정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매수 대응을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장기 대응은 여전히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 차원에서는 이거 단타 정도 매수도 이제 단타 매수를 하는 거지 저게 중장기로 끌고 가기 위한 매수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요. 이게 하나는 상승 추세고 이 종합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단기 대응은 요 개별 지수 추세를 이제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하시되 중장기 대응은 이제 요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장중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해서 당일날 청산한다.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청산한다.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청산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이제 개장전 거래가 이제 6시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때 이제 청산하셔도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은 특별히 더 안 좋은데요. 이것도 하여튼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미국 시장하고 이제 다른 나라 시장하고 이렇게 이제 불균형이 심하면은 이런 거는 이제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논다는 거 결코 이제 좋은 장세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날 이제 미국 시황 그리고 이제 단기, 중장기 대응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